다음에 5번입니다. 요거는 진짜로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오류가 있었는지 바로 기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원고등학교 2019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들은 따로 파일이 제공되지는 않고요. 자, 요 문제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해설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지금 집합이 나왔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집합은 x의 원소니? 라고 했는데, 자, 공집합이 원소로 잘 들어가 있으니까 가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번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에 공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는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이제 공집합이 여기 x의 원소로 들어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원소로 잘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라번, 자, 이번에도 부분집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부분집합은 어쨌든 이 원소가 여기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느냐 묻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원소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러니 라는 틀린 거고요. 다음에 x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니 했는데 여기 x의 원소가 4개 있으니까 이것도 참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다시 얘기하면은 그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해설을 했었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갖다가 야, 이게 뜻이 뭐야? 라고 하면은 선생님, 집합 A가 B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외워버리면 오개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대로 가시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제가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이 모두 참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만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P이면 not Q이다가 성립하고 또 not R이면 Q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대우 명제들, 자, Q이면 not P도 성립하겠고요. 다음에 not Q이면 R도 성립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진행해 봅니다. 자, 그러면 P이면 Q이냐 묻고 있는 건데요. 자, P에서 출발합니다. P면 not Q가 되겠고요. not Q이면 R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P이면 R이다만 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참인 명제 골라달라고 했는데 P이면 R이다가 있나? 네, 있습니다. 이렇게 3번으로 있으니까 그냥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공식은 알고 계셔야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자, 현재 중심이 0,0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r인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 일단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원 위에 m,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L이라고 두게 되면 걔는 mx 플러스 ny는 r제곱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도 중심이 0,0이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접선 구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r제곱이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8 써놔야겠죠. 다음에 양변에 기울기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요, 2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항상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제가 공식으로 푸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공식이 아니어도 나 선생님 저 공식 까먹었는데요. 자, 그래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식이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접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우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울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몰라서 m이라고 두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어쨌든 그냥 직선이 아니라 접선이기 때문에요. 원의 중심 0,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반지름 루트 8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쓸게요. 자, 점은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8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을 일단 일반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직선 일반형으로 바꾸시면요, mx-y 플러스 2m-2는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리 공식 써보시게 되면은 루트 x계수 y계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 0,0을 각각 x랑 y에다 대입하시면요 2m-2만 남겠습니다. 자, 이게 루트 8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요, 좌변은 2m-2의 전체 제곱, 우변은 8m제곱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좌변에 있는 걸 다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사로도 약분하시게 되면은, 결국 완전 제곱골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므로, 따라서 m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기울기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몰라서 틀렸다라는 소리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다음 연산이 나타내는 집합 중에서 나머지 집합과 다른 한 집합을 찾아달라고 했네요. 이게 서원고 2021년에도 출제됐던 그런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얘가 A 교환 법칙으로 바꿔서 C 교집합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제 눈에는 교집합과 여집합이 보여서 이거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C 차집합 A 합집합 B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남겨두시고,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죠. 얘가 드모르간에 의해서 C 교집합 그리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체크를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는데요. 2번에서는 또 교환 법칙에 의해서 C 합집합, 자,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1번이랑 2번이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있겠죠. 그러면 3번 봅시다. 3번에 C 차집합 A 합집합 B가 나와 있습니다. 아, 뭐야, 1번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마저 해봅시다. 4번에서는 C 차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요거 차집합 바꿔주시면 C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자, 얘도 누구랑 똑같아? 여기 밑에 있는 애랑 똑같죠? 이거를 색깔을 바꿔주자. 자, 이렇게 똑같게 되겠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C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서 똑같은 집합이죠.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로 오류입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요건 아마 선생님께서 시험 중에 문항 조건을 추가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으면 이거 문제가 이제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오류가 있었는진 바로 기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기억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고, 그 다음에 q, a는 b는 0이다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억은 참 아닌가요? 이거 왼쪽에 이거 진리집합에 들어갈 건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하잖아요. 자, 반드시 그럴 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럴 때는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A는 0, B는 0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실수가 아니었다면요? 실수라는 말이 없었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간단하게 A가 I여도 되잖아요. 자, A가 I고 B가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곱하셔서 더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기억이 선생님, 그런 것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의도하셔가지고 출제하신 게 아닐까요? 그럼 이거 틀렸다고 갑시다. 자, 틀렸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립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는 기억이 맞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 거기 때문에 이거 조건을 꼭 추가하셔라. A랑 B는 실수, 이걸 붙이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 니은도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 A제곱과 B제곱이 똑같으면 A는 B랑 같니? 묻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건 되는데요,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반례 같은 걸 들 수 있는데요, 제곱이 똑같은 애 중엔 뭐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겠죠. 자, 얘네들이 어쨌든 결과가 같다고 해서 2랑 마이너스 2가 같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고요. 다음에 디귿,
A보다 B가 더 작다고 해서 제곱도 더 작느냐? 자, 그렇지도 않죠. 왜 그러냐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면 당연히 1이 큽니다. 자, 그렇지만 제곱하게 됐을 때는 자, 왼쪽은 1, 오른쪽은 9인데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 자, 그러니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제곱도 큰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 니은 디귿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되어야 하겠어요. 네, A랑 B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지금 두 점 A랑 B가 있고 그 다음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어요. 그랬는데 AC 더하기 BC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됐을 때 자, 선분 O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그냥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A랑 B 모두가 다 1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자, 여기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4,6 여기 어딘가 B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원 Y축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C가 있을 텐데 현재 요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합의 최소값. 자, 그럼 이런 문제 많이 해봤잖아. 간단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돼? A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A'C의 길이를 대타로 구해줘도 괜찮겠죠.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차피 같은 애니까. 자, 그럼 여기를 지워주면은 지금 우리는 이 길이를 갖다가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 A'의 좌표는 A를 갖다가 Y축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X 좌표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2,1 그리고 B의 좌표는 4,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A'과 B를 갖다가 일직선으로 이어보시면 이 값은 결국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6의 제곱 36. 자,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5, 25. 근데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가 될 때의 O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A'과 이 B를 연결해서 직선 하나를 만든 다음에 자, 이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C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찾아가지고 Y축과의 교점을 찾아냅시다. 자, 그럼 저 직선을 L이라고 부르게 되면 직선은 현재 한 점으로 4,6을 지나고 있고요.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마이너스 2였다가 4로 변하니까 6만큼 증가했고요. 1이었다가 6이 됐으니까 5만큼 증가했네요. 자, 결과적으로 Y는 6분의 5 X-4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X가 0일 때의 Y 값을 생각해 보시면 자, X에다 0 대입하면 Y는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 되므로 마이너스 3분의 10 더하기 6 그래서 3분의 8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C의 좌표는 0,3분의 8이었던 거고 OC의 길이니까 그냥 원점과의 거리여서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 다음 원에 다음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항상 원이다. 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 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조건까지 필요하냐, 저게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요,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또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자, 이 값이 마이너스 c 플러스 2분의 a랑 2분의 b를 각각 제곱해 준 걸 여기다가 더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반지름의 제곱일 텐데 근데 이 값이 0보다는 커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조건이 있어야만 이걸 원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겁니다. 음수 나오면 아무 말짱 꽝이에요. 0 나오거나 음수 나오면. 자, 그러므로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니? 자, 묻고 있는 거라서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우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자, y제곱이랑 6y가 있으니까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자, 그 다음에 저만의 팁인데요, 상수항을 일단 우변으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2를 제곱한 거랑 3을 제곱한 걸 더해 주시면 여기다가 세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와요? 16이 나오죠.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다음에 반지름이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실제로 니은의 설명과 맞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이 녀석이 지금 y축과 접할 때 반지름의 길이는 2니 묻고 있습니다. 자, y축과 접할
제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y축을 그려놓고 자 원이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있어? 중심이랑 그리고 y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자 근데 이 거리는 뭐랑 똑같냐? 네, 중심의 x좌표와 똑같은 게 아니라 절대값과 똑같은 겁니다. 네, y축보다 자 중심이 음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봤더니 원의 중심이 현재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인 거니까 반지름은 1이었어야 했겠죠. 자 근데 반지름이 2라고 돼 있으니 잘못된 설명이라서 네, 정답은 일단 니은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리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점 3,4는 자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를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원은 중요한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를 생각하는 건 자 중심은 곧 A와 B의 중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는 A의 x좌표랑 B의 x좌표 더해 주신 다음에 2로 나누면요 2분의 3 그리고 y좌표도 2로 나누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자 다음에 반지름은 AB의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의 절반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루트 자 AB의 길이는 x좌표 길이 빼서 y좌표 길이 빼서 제곱하신 다음에 합합니다. 그러면 9 더하기 16이어서 5가 나오겠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절반을 할 거니까 네 결국 2분의 5가 반지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식 세우겠습니다. x-2분의 3의 제곱 y-2의 제곱 그게 반지름이 2분의 5니까 4분의 2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4가 그 위에 있는 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3,4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3 넣으면은 3 빼기 2분의 3이니까 네 2분의 3 나와서 제곱하면 4분의 9 또 4 넣으시게 되면은 4 그러면 4분의 25가 나와서 맞게 되네요.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니 리을도 참이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는 요 8번인데요 그 A랑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한 점 C에서 자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랬을 때 AH 곱하기 BH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이러합니다. 현재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이 A랑 B를 갖다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자, 둘이 사실 Y값이 똑같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수평하게 맞춰 놓을게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한 점 C가 있는데 자, C에서 내가 이렇게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쪽 수선의 발이 H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AH의 길이 곱하기 HB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옛날 중학교 지식을 알면 되게 편한데요. 여러분들 일단 원 위의 한 점에서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네, 이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게 되면 x제곱은 a 곱하기 b가 된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또 외울 것은 아니고 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두 삼각형은요 서로 닮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삼각형 해놓고 여기가 a, 여기가 x라고 해놓고 여기는 점, 여기는 x라는 각이라고 두고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서도요 여기가 b고 여기가 x가 될 텐데 여기는 또 점이 되고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대응하는 점들을 살펴보시면요 a랑 x가 대응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x랑 b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닮은 b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a 대 x는 x 대 b가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하므로 x제곱은 a, b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H 곱하기 BHB인데요. 그거는 A 곱하기 B는 그냥 여기 있는 X의 제곱과 똑같잖아요. 결국 얘의 최대값은 X제곱의 최대값과 똑같은 거고 X가 크면 클수록 좋단 말이죠. 자 그럼 X는 언제가 제일 크겠어? 그쵸? 반지름일 때가 제일 크겠죠. 따라서 반지름만 제곱해 주시면 되겠다. 자 반지름은 AB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그것만 제곱해 주시면 되므로 따라서 4분의 1 AB의 제곱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는요 AB의 길이의 제곱은 그냥 X좌표 길이 빼서 제곱 그러면 8의 제곱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러므로 이게 10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4분의 1만 하면 되니까 정답 25가 나와서 5번이겠네요. 되셨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지금 점 0,4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R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많이 나왔었고 21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21년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었죠. 이거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술형 1번이었을 거예요. 2021년 서술형 1번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0,4에서 접선을 그었어. 근데 뭐 그렇게는 안 생겼지만 여기가 수직이래. 자, 그러면 0,4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L1, L2라고 두게 되면 L1의 기울기를 M1이라 두겠고요. L2의 기울기를 M2라고 두면은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찾으러 가봅시다. 우선은 내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식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0,4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y는 기울기 몰라서 m 그리고 x 더하기 4, 0,4 지나니까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후에는 mx-y 더하기 4는 0이 되므로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어쨌든 얘가 접선인 걸 알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 0,0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야 할 겁니다. 맞죠? 자, 따라서 반지름을 구해보시면요.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루트 x계수 y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원의 중심 0,0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셔서 절대값 4가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이거 양변에 루트 곱해주신 다음에 일단 곱해서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4다.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요, r 제곱 m 제곱 플러스 1은 16이다. 따라서 r 제곱 m 제곱 더하기 r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 얘는 지금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네, 2개 나와야 돼요. 그 2개를 갖다가 m1, m2라고 둘 수 있겠죠. 기울기 값이니까. 그러면 그 m1이랑 m2 아까 전에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러면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r제곱, 자,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이걸 해주면은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식이 나오게 됩니다. r제곱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r제곱, 따라서 2r제곱은 16, r제곱은 8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반지름 r의 값은 2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멍 때렸을 가능성이 거의 한 80%.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저도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걸 못 봤던 걸로 기억해요. 식은 써놨는데 이래서 이제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서 좀 막혔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10번도 보겠습니다. 뭐 이런 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는 보여야지. 산술기야. 저랑 같이 이제 지금 저기 일신여고부터 시작해서 충북고, 서원고까지 계속 해설 강의를 따라왔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질리도록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 또 안 따라왔었어도 사실 뭐 유형편 문제들 많죠.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x가 a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그랬을 때 두 am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4x 더하기 x-1분의 1입니다. 이 자체로는 산술기하가 안 돼요. 왜냐? 얘는 양수인데 이 앞에 있는 4x가 양수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양수네. 근데 이런 건 있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둘을 그러면 2루트 해놓고 이 둘을 곱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쁘게 뭔가 약분이 되지가 않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이쁘게 약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갖다가 4x-1로 고쳐주고요. 더하기 x-1분의 1 하시고, 지금 여기에 무리하게 마이너스 1을 추가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플러스 4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얘네들은 2루트, 자, 둘의 곱,
자 4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루트 밖으로 나오시면 그냥 얘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는 최소값이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요. 네 m의 값은 8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덩달아서 얘가 최소값이 4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기서 얘네들이 최소값이 4가 나온다는 거는 이 둘이 서로 같았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 둘 다 2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4x-1이 2인 거니까 x-1의 값은 2분의 1이어서 그래서 x는 2분의 3이 나와야겠네요. 자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a였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a m의 값을 구하면 8 곱하기 2분의 3 하셔서 12, 정답 3번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에 이런 것도 뭐 많이 나오죠. 조건의 진리집합 PQR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반드시 참인 거를 이제 찾아봐라. 자 그러면 가번부터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번에서는요, 뒤에 있는 거 드모르간 써보시면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P 합집합 Q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교집합과 여집합만 보면은 뭐로 바꾸고 싶다? 그쵸, 차집합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하니까 지금 상황은 P가 있고 Q가 있는 상황에서 P 합집합 Q에서 교집합을 뺀 이만큼을 내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랑 똑같대요? P 합집합 Q랑 똑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얘네들은 애초에 교집합이 없었구나. 얘네들은 애초에 교집합이 공집합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P랑 Q가 가번을 통해서 P랑 Q가 서로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음에 나번 보겠습니다. P 차집합 R 합집합 Q 차집합 R은 공집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좀 직관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뭐 식을 풀어서 가도 물론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보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게 합집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한 집합과 다른 한 집합 합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도 당연히 공집합이었고 뒤에도 당연히 공집합이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P 차집합 R도 공집합, 또 Q 차집합 R도 공집합.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야? P가 R의 부분집합인 거고요, Q도 R의 부분집합인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아니면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교집합으로 다 바꿔서 P 교 R의 여집합, 또 Q 교 R의 여집합 두시고, 자 여기 현재 교집합 R의 여집합 그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들 한 번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모아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P 합집합 Q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뭐랑 똑같으냐? 공집합과 똑같은, 앞에 있는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거를 차집합으로 바꿔주신다 생각하면은 P 합집합 Q가 R의 부분집합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상으로 R이 있고 여기에 P 합집합 Q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P도 결국 R의 부분집합, Q도 결국 R의 부분집합,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일단은 가번에서는 P랑 Q가 서로소인 걸 알아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쓸 때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R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개별적으로 P랑 Q가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니, 자 기억에서 묻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겠죠? 서로소이니까. 다음에 니은, 자 나달이면 낫Q니, 자 저 말인즉슨 대우 명제로 생각하면 Q이면 R이니, 즉 Q가 R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는 거라서요, 니은은 참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 없는 거는 일단 다 기억은 일단 지우시고 니은 없는 것도 지워주시고,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P면 R이니, 즉 P가 R의 부분집합이니 맞는 얘기여서 디귿도 참.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리을은 왜 안 될까? 자 리을에서는 R이 P의 not P이니, 이 말인즉슨 대우 명제로 P이면 나달이니, 즉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R의 부분집합인 거죠. 따라서 정답이 1번인 건 명확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심이 y는 2분의 1x 위에 있고 x축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원의 중심의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는 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살짝쿵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겠다 싶어서 체크를 하나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런 한글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이 a, 2분의 1 a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림적으로도 봐도 y는 2분의 1 x인데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a, 2분의 1 a겠죠. 자, 그런데 그 원이 어쨌든 x축에도 접하면서 또 이런 직선에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자, 그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밖에 없대요? 네, 두 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두 원은 여기 한 군데, 여기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여기를 a', 2분의 1 a'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둘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될 일인 거고, 자, 그리고 원이 어쨌든 x축에 접한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저 조건을 이용해 보시면요, x축에 접한다라는 건 바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r과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 a니까 최종적으로는 2분의 1 a의 절대값이 r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요거 하나 챙길 수 있겠고, 자, 또 다른 걸로는 지금 현재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은 0이다라고 하는 이 직선과도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a, 2분의 1 a는 현재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네, 거리가 바로 원의 반지름인 절대값 2분의 1 a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거리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공식 써보시면 루트 x 개수 y 개수의 제곱이니까요, 루트 5분의 절대값 a, 2분의 1a 대입하시면요, 2a 플러스 2분의 1, 뭐 더하니까 2분의 5a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자, 그게 절대값 2분의 1a와 똑같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5도 곱해 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곱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곱하기 전에 우선은 양변에다가 2만 좀 먼저 곱하자. 2를 먼저 곱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약분되겠고요, 여기는 20이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기도 2가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요, 좌변은 5a-20의 전체 제곱, 우변은 5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5도 제곱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5가 되면서 25a-4의 전체 제곱이 5a 제곱이다. 5로 나눠 주시게 되면 여기가 5가 되겠고, 자,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5a 제곱 마이너스, 자, 40a 플러스 16에다가 5로 곱해지니까 80. 자, 그게 a제곱과 똑같아져서, 자, a제곱 넘어와서 빼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4a제곱, 그 다음에 4로 나눠주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0은 0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걸 갖다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지고 풀어야지. 자, 그러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어차피 바로 안 된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킵해 두는 겁니다. 일단 가만히 냅두세요. 자, 그 후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결국 얘와 얘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a 값은 어차피 두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a랑 a 프라임. 자, 그럼 봐봐, 여기 밑에 있는 게 바로 a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하나가 a이고 다른 하나가 a 프라임인 거죠. 되셨나요? a 값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a와 a 프라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둘의 합은 10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의 곱은 20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해서 여기 있는 거 거리 공식 써보시게 되면요, 자, 거리는 루트, 자, x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입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y좌표끼리 뺀 다음에 이거 전체 제곱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 제곱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 4분의 1이 되겠고요, 요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루트 4분의 5 그리고 a-a 프라임의 제곱인 건데, 선생님 근데 제가 얘를 모르는데요? 자,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알 수 있느냐면 이 녀석 우리 1학기 때 a 플러스 a 프라임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a 프라임으로 많이 변형해 봤잖아. 자, 그래서 이 값이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a 프라임은 밑에서 10이라고 줬으니까 100 마이너스, 자, a 프라임이 20이니까요, 결국 여기가 80이 되면서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은 결국 4분의 5 곱하기 20이었으므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5,
자 5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서 나가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5였다라는 걸 보였으니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보라색으로 현금펜 친 곳에서 A 값을 정말 구하려고 할까봐 여기서 일단 멈추고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좀 보시는 그게 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알려주는 이유가 선생님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요. 앞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고3 때도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 팁 알려드렸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에 보시면 세집합 ABC 나와 있는데요. 관계들도 나와 있고 지금 요 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집합 3개일 경우에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바로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공식을 써보면요. 자 얘들을 다 합해주고 다음에 빼줍니다. 누구를 빼주냐면 둘씩 교집합한 거 빼주고 마지막에는 A, B, C의 3개의 교집합 얘네들을 합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볼까요? 우선 얘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얘는 잠깐 특별 취급을 해두고 그럼 나머지 얘들 A 알고 있어요. 그리고 B 알고 있어요. 그리고 C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모르는 애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애가 이 밑에 있는 애입니다. 선생님 이거 나와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말을 보시고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합집합, B 합집합, C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 녀석만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건데, 자, 현재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이 녀석은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보여드리면 A 교집합 B,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영역을 하나씩 더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 자, 그러면 가운데 한 번 더 세줬고 여기 세줬고, 그 다음에 C 교집합 A 하면은 여기 세주고 여기 세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공통된 부분만 한 3번 세준 거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만 세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마에 나오게 된 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냥 자,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원소의 개수를 구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그냥 한 번씩만 세준 겁니다. 한 번씩만 세줬더니 10이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기존에 있던 10에다가 자, 추가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만 2번 더 세준 거죠.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데만 2번 더 세준 거기 때문에 10 더하기 2 곱하기 N A교 B교 C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따라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갖다가 써보게 되면은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 즉 45는 자 A 28이고요. B 20, C 12입니다. 자, 거기다가 뺍니다. 누구를 빼주냐면 10 더하기 2 곱하기 N A교 B교 C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N A교 B교 C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애만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 우선 해보시게 되면요, 45는 60-10 그리고 마이너스 N A교 B교 C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50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가 자동적으로 5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값이 5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에 점 A랑 B가 있는데 자, 점 B를 직선 Y는 2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5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상황은 이러한 거죠.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데 자, 그 B를 갖다가 Y는 2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갖다가 여기 C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넓이가 5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K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면 사실상 되게 어려워지고요. 이게 뭐라는 걸 좀 눈치채면 좋냐? 이 사실 알면 쉬운데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좀 아래다가 쓰자. 그리고 이 A랑 B를 연결해 보면 A가 3,1 그리고 B가 5,5기 때문에 자, 기울기 한 번만 찾아보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2분의 4니까 2가 나오게 돼요. AB 직선 AB의 기울기가. 자, 그래서 뭐야? 대칭되려고 하는 그 Y는 2x 플러스 K랑 어떻다? 평행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좋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이 B를 갖다가 대칭시킬 때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C를 찾았을 때 그 B와 C의 BC의 선분과
BC 직선이라고 할까? 뭐 선분이라고 하자. 이 BC의 선분이랑 그리고 여기 대칭 축이랑 서로 수직할 겁니다.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넓이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5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AB의 선분의 길이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자, 그러면 루트 20이 나와서 2루트 5입니다. 자, 그러면 2루트 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그게 5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높이라고 하지 말고 BC라고 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분 BC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럼 굳이 C를 구할 필요가 있나? 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이 BC의 선분을 긋다가 여기 있는 y는 2x 플러스 k랑 교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 교점이랑은 b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겠어? 절반인 2루트 5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다 지워놓고 생각해보면 결국 난 뭘 찾으면 돼? 이 b랑 이 직선이 2분의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될 뿐인 거예요.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쓰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점은 5,5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일반형으로 쓰면 2x-y 더하기 k는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리가 2분의 루트 5가 나와야 하므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 5,5 대입하시면요. 5 더하기 k가 돼서 양변에 루트 5 곱하시면은 여기 5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5가 절대값 5 더하기 k니까 이건 굳이 제곱할 필요 없이 그냥 절대값 풀어주시면요. 5 더하기 k가 위에다 쓰자. 자, 5 더하기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므로 k의 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겁니다. 자, 그런 k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돼서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2분의 5끼리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걸로 객관식은 마무리 짓고 다음에 서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술형입니다.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도 그냥 하기보다는 눈치를 채시면 좋죠. 그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A가 결국 Y축 그리고 B가 X축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원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ABC를 지나는 원은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이때의 중요한 게 뭐다? 여기 있는 이 A랑 B가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입니다. 자, 중심은 AB의 중점 구하면 되니까요. 자, 구해주시게 되면은 2분의 x좌표끼리 합하면은 2니까 1, 자, y좌표끼리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자, 다음에 반지름은 AB의 길이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루트 AB의 길이 해오시면 4 더하기 16이 돼서 자,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2루트 5 곱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루트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 찾아주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원 C의 위를 지난 점 P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킨 후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Q라고 하자. 이랬을 때 선분 PQ의 최대값을 갖다가 라지 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자, 얘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원을 갖다가요 그려놓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P를 갖다가 대칭 이동을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원을 갖다가 평행 이동 시킨다고 생각하시면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면 저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 그냥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이 돼서 중심이 원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P의 위치도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러고 나서 P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한 이쯤에 위치하게 될 텐데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갖다가 Q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가 가장 최대가 되겠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자, 당연히 원의 중심끼리 먼저 이어 놓으시고, 자, 원의 중심끼리를 서로 이은 직선을 만든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P였다라고 하면은, 자, P가 이쪽으로 일단 평행 이동을 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쪽에 위치하게 될 테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순간이 PQ의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점이랑 어쨌든 저기 있는 원의 중심 4,5를 갖다가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루트 16 더하기 25가 되면서, 네, 루트 41이 될 겁니다. 자, 거기다가 각각 반지름의 길이만 합해 주시면 그럼 최대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41 플러스 2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소값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간단하게 봅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P이면 되겠죠. 자, 여기가 P고, 그러면은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쪽이 P가 됐을 텐데, 평행 이동하게 된 점. 자, 그랬는데 이걸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여기가 Q가 됐겠네요. 자, 따라서 최소값은 여기였을 겁니다. 자, 이만큼은 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아까 구했던 루트 41의 길이에서, 네,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만큼 빼면 될 겁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루트 41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둘 다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해주시게 되면은, 네, 2 루트 41만 나오게 되겠죠. r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사실 r은 뭐 알 수는 있죠. 루트 10입니다. 원이 루트 10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 루트 41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서술형 3번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3번에 지금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죠. A 교집합 X가 X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합집합 X가 나온답니다. 자, 그럼 저기서 알 수 있는 건 우선은 X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또 다른 하나로는 지금 요 관계식에서 A 교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X의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A라고 하는 녀석이 1, 2, 3, 4겠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도 알 수 있죠. 여기선 2랑 3입니다. 그럼 우선 X는 2랑 3은 무조건 있어야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는 이제 1이랑 4를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일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결국 가지수는 2의 제곱 4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4개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지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을 때 PQ에 대한 진리집합도 구하시고, 그 다음에 K의 범위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P이면 Q이다가 성립해야 할 테니까, 자, 결국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P부터 우선 찾아보시게 되면요, 진리집합 P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0이 돼야 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 x의 값은 3 마이너스 1이므로, 자, 진리집합 P는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자, 다음에 Q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Q는 지금 현재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 1이랑 K가 있는데, 아니 얘인지 아니면 얘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왜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현재 P가 마이너스 1이랑 3이 있을 텐데, 만약에 Q의 진리집합이 K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면서 3을 포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네, 어딘가 K까지. 자, 그러다 보니, 네, Q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조건제시법에 의해서, 자, x를 원소로 하는데, x는 다음과 같은 걸 원소로 하고, 네, 다음 같은 범위고 x는 실수, 이렇게 써놓으셔야, 네,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어쨌든 q가 이 3까지도 포함을 해줘야 하다 보니, 자, k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찾아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네, 서원고 2019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가 2019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네, 서원고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